시나리오. 목표 기반 시나리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수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 수업에서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가르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요. 학생은 시험에서는 역시 잘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 상황이 주어져요.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 사진과 참가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어떤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될까? 학생들은 갑자기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지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학생에게 지식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적용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역할을 맡아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배치하고 학습자가 시나리오 속에서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목표 기반 임무, 학습자 중심, 사례 중심, 기술 훈련 중심 역할을 통한 학습의 특징입니다. 왜 목표 기반일까요? 학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먼저 교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 이번 수업의 목표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외우세요 라고 하는 대신에 학생이 실제로 그 능력을 써야만 해결할 수 있는 임무를 만들어요. 즉 목표가 먼저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뒤에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입니다. 자, 1단계는 핵심 기술 도출 및 목표 설정이에요. 가장 먼저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정해요. 이번 수업에서 핵심 기술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한다. 개인정보 처리 시 필요한 보호 원칙을 적용한다. 실제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들이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 핵심 기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해요. 예를 들어 학생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학생에게 아무 이야기도 주지 않았어요. 먼저 가르칠 기술과 목표부터 정했죠. 자, 두 번째 단계 미션 설정.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켜야 학생이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까? 그래서 미션을 만듭니다. 학생에게 이렇게 제시해요. 여러분이 학교 축제 온라인 홍보팀이야. 학교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학생의 정보와 사진을 검토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게시안을 작성하세요. 이제 학생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목적을 가진 임무를 수행하게 돼요. 자료에서도 미션은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목표는 교사가 원하는 학습 결과이고 미션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되겠죠? 목표는 교사가 원하는 학습 결과이고 미션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커버 스토리 개발. 그런데 학생에게
학생에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만 하면 여전히 시험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학생이 그 임무를 왜 수행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이것이 커버 스토리, 즉 표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축제 하루 전날 학생회가 완성한 온라인 축제 안내 페이지에 참가 학생의 이름, 학년반 전화번호, 활동 사진 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신의 사진과 연락처가 동의 없이 게시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했어요. 담당 교사는 여러분에게 게시물 전체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학생에게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상황과 목적이 생겼죠. 커버 스토리는 학습자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이야기 형식의 맥락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즉, 미션은 해야 할 일이라면 커버 스토리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역할 개발. 이제 학습을 이야기 속에 직접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은 학교 축제 온라인 홍보팀의 개인정보 담당자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해요. 왜 역할이 중요하죠? 사람은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은 시험 정답이 뭐지가 아니라 개인정보 담당자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역할이 학습자를 관찰자에서 실제 수행자로 바꾸어줍니다. 실제 수행자. 자료에서도 역할은 학습자가 커버 스토리 안에서 맡게 되는 인물이며 이 역할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5단계, 시나리오 운영 설계. 이제 교사는 학생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설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게시물 자료를 줍니다. 첫 번째 자료에는 학생 이름, 학년반, 전화번호, 축제 참가 사진이 들어있고 학생들은 물어요. 이 중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이지? 전화번호는 공개해도 될까? 단체 사진을 찍힌 학생의 동의는 어떻게 확인하지?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상황이 생겨요. 학생 회장이 말합니다. 전화번호는 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려면 필요한데요. 다른 학생은 말해요. 사진을 다 삭제하면 홍보 자체가 어려워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정답 찾기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정보 분류, 문제 판단, 해결안 작성, 게시안 수정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시나리오 운영 설계입니다. 자료에서도 학습자가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학습 자원 개발 6단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모두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사가 처음부터 30분 동안 관련 지식을 전부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명식 수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질문해요. 선생님, 사진도 개인정보인가요? 그러면 교사는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 자료를 제공해요. 학생이 다시 물어요.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관련 사례 자료를 접근하게 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학습 자원을 탐색하고 즉시 문제 해결에 적용하죠. 그래서 학습 자원은 아무 때나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잘 조직하고 접근하기 쉽게 하며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학습 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워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목적 있는 도구가 되겠죠. 필요할 때 도구와 자원을 찾는 건 메타 인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단계 피드백 제공. 학생들이 최종 게시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팀은 전화번호는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니까 공개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이때 교사가 단순히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사가 물어요. 행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모든 방문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같은 것일까요? 학생은 다시 생각해요. 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다르구나. 또는 시나리오 안에서 가상의 학생이 제 전화번호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건 싫어요 라는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죠. 즉 학습자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료에서도 피드백은 미션 수행 중 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학습자를 돕기 위한 조언,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서 실패도 학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해결책을 수정하면서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7단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됩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먼저 교수자가 생각해요.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핵심 기술 도출 및 목표 설정.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시킬까? 미션 설정을 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커버 스토리 개발하고 학생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인가 역할을 개발하고 그 역할로 실제 어떤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 운영 계획을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학습 자원 제공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피드백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7단계를 외우지 않아도 흐름으로 나오게 되죠. 핵, 미커, 역시 잡히. 이게 청킹입니다. 핵, 미커, 역시 잡히. 핵심 기술 도출 및 목표 설정, 미션 설정, 커버 스토리 개발, 핵, 미커, 역할 개발, 역시 잡히, 시나리오 운영 설계, 그 다음에 학습 자원 개발,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 시험장에서 떠올릴 핵심 키워드, 시험에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 GBS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 문장을 떠올립시다.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역할을 맡아 미션을 수행하면서 목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목표 기반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역할을 맡아 미션을 수행하면서 목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특징은 학습자 중심, 사례 중심, 기술 훈련 중심, 역할을 통한 학습이고요. 7단계는 따로 외우지 말고 질문으로 기억해요. 무엇을 배워?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핵심 기술 도출 및 목표 설정.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미션 설정. 왜 그 일을 해야 하지? 커버 스토리 개발. 나는 누구인가? 역할 개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시나리오 운영 설계를 하고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 학습 자원 개발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피드백 제공하고 마지막 한 문장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교수자가 목표한 핵심 기술을 먼저 정하고 학습자가 가상의 상황 속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학습 자원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행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가 목표 기반 시나리오입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 시험장에서 더 짧게 목표, 미션, 이야기, 역할, 활동, 자원, 피드백 이 흐름을 떠올리면 됩니다.